용역 이행 능력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환경보전협회의 김재현 과장님께서 발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협회 김재현입니다. 제가 올해 간담회 진행하면서 만나 뵀던 분도 꽤 계시고 제가 현장 방문하면서 만나 뵀던 분들도 여기서 또 뵙게 돼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눈이 좀 많이 오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시는 길 어려우셨을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부분은 용역인의 평가 22년도 결과와 23년도 계획입니다. 네, 전체 순서는 22년도의 평가 주요 사항, 평가 결과, 23년도의 평가 개요, 변경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용역 이행의 평가는 우선 수질 분야 측정 대행 업체와 대기 분야 측정 대행 업체가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분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수질 분야는 환경보전협회에서, 대기 분야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내용을 다 통합을 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22년도 평가 주요 사항 중에 평가 기준은 21년도에는 수질은 3개 분야 21개, 대기는 2개 분야 19개 평가였습니다. 21년도에 평가에 참여하셨던 업체들도 아시겠지만 초창기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좀 많이 달랐고 업체에서 평가 준비하시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으셔서 22년도에는 2개 분야 18개로 세부 평가 내용을 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분야를 모두 가지고 계신 업체들이 평가 준비를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 사항으로는 계약 관리, 검토 효과 강화를 위해서 불공정 계약 문구 보완 공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를 미반영 업체에 대해서는 1등급 하향이라는 중점 사항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 현장 확인을 위해서 현장에 방문하는 일이 업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22년도에는 203개소가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21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인데, 업체 수 기준으로 보면 한 분야의 양쪽 분야를 한 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 수로만 보면 203개 업체가 되고, 대기 수질 모두 보유한 업체가 참여한 경우는 69개, 73개 평가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등급별 분포로 보면 평가 대상 총 276개소, 이게 대기와 수질을 따로따로 등급을 받은 데들은 중복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앞 페이지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276개의 업체가 등급을 받게 됐고, 전체 보시면 상위 등급 합계가 좀 증가했고 중위 등급 합계는 비슷하게 나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2년 평가 결과의 등급별 특성으로는 상위 등급과 중위 등급과 하위 등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상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 점수를 잘 득점을 하셔서 상위 등급이 됐고, 특히 실험실 안전, 근로자 보건관리 등 기본 사양시에 충실하셨고 외부 교육에 좀 참여가 높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중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위 등급 비해서 다소 좀 미흡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그 부분 중에서 안전 보건 항목이 좀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 점수에 대한 배점을 많이 못 받으신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으로 12개소가 행정처분 받은 이력 때문에 감점 사항으로 중위 등급까지 내려온 경우가 있었고, 하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 자격 수준 점수에서 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제출 서류 자체가 미흡해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체에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서 감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기 분야, 수질 분야를 별도로 보시면 대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전체 참여 업체가 증가하면서 숫자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 B등급하고 C등급 쪽에서 대부분의 그 참여한 업체의 결과가 몰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수질 분야 같은 경우에는 A등급에서 D등급까지가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2년도 평가 결과는 사실 오늘 수상식도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관심은 23년도에 대한 평가 지표가 더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3년도 평가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평가 대상은 그 수질 대기 분야 측정 대행업자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기간은 22년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평가 방법은 서면 평가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3년도 평가 기준을 추진하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은 현장 평가에 대한 선택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좀 더 강한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이제 현장 평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평가 제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1, 2차 평가 결과 상해 등급과 제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업체들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사항에서 평가 변경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평가 분야가 좀 명확해졌습니다. 가감점 분야를 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저희 A, B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점수의 득점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분석하실 수 있도록 좀 구분을 해서 가감점은 C 항목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그리고 분류 체계의 간소화를 위해서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을 하였고, 현장 평가 강화를 목표로 하여 현장 평가 실시 근거 및 부정업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항목별 변경 내용입니다. 22년도에 평가를 참여하셨거나 관련 평가 기준 보신 분들은 이게 좀 익숙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약 8개 정도의 항목이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를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좌측이 22년도 평가 기준 항목이었고 우측이 23년도 평가 기준 항목 기준안입니다. 변경 항목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업무 절차의 수립 중에 이제 가나 항목으로 원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8월 18일 기준으로 법령 시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품질 문서에 반영하실 수 있는 걸 평가할 수 있도록 23년도에 평가 항목으로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변경 항목으로는 이제 A.2 항목의 측정 대행업 등록 현황입니다. 등록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은 기본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준은 22년도에는 수질대기가 모두 동일하고 그 기준의 범위조차도 21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22년도 결과를 보고 좀 더 조정을 해서 대기 분야는 1에서 10 해서 10개 단위로 좀 조정을 하고, 수질 분야는 1에서 15개 단위로 좀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세부 등록 기준은 그 환경시험 검사법 별표 9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항목 수가 나올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보유 변경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래는 선임 기간으로 평가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임 분야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기술력 전체 그 대행업 전체 경력으로 변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임 분야를 선정하는 게 대행업증이나 그 자격증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런 걸 인정했을 경우에 미기재 경력은 매년 미기재로 계속 인정을 받으실 수 없어서 이런 불합리함을 조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네, B.1 항목입니다. 업무 수행 실적의 대기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매출 금액에 대한 평가 항목이었는데, 처음에 설계될 때는 소규모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범위를 너무 작게 두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낮은 업체가 좀 오히려 거꾸로 높게 받는 점수가 나와서 이걸 좀 변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질 분야도 동일한 내용의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 따로따로 있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매출 부분이 대기는 그 배출 사업장의 의무화가 있어서 측정 분석의 의무화가 있어서 조금 매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반해 수질 부분은 수질 배출 사업장의 의무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매출 전체적으로 총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 기준을 조금 더 신설해서 변경할 예정입니다. B.2 항목은 측정 대행 의뢰업체 의존성 항목이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매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소규모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걸 좀 방지하고자 했지만 이게 오히려 역산하는 경우가 나타나서 배점 구간을 좀 늘리고 제일 상단에 상한 점수를 좀 추가를 하였습니다. B.5 항목의 측정 가용 능력 기준 초과율 대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가용 능력 부분인데 B 항목의 경우에 따라서 일부 건수 초과한 업체가 다수 건수를 초과한 업체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게 평균식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 산식을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기 부분도 수질 부분도 변경할 예정에 있으나 아직 정확한 기준인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새로 신설된 C 항목의 이 항목 평가 주요 사항 반영 및 정책 기여도 항목입니다. 가 항목에 대한 인센티브 참여 유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나 항목에 대한 측정 대응업 기술인 교육 이 항목으로 삭제가 되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다 항목은 에코랩 참여단 이벤트가 미실 시스템에 따라서 삭제하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이건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C.3 항목입니다. 행정차 처분 사항으로 저희가 그 법령에 있는 처분 기준으로 맨 처음에 항목을 측정을 했으나 22년도에 평가를 하다 보니 그 감경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반영한 평가 내용으로 기간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22년도에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포함일 만큼만 평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23년도 기준안에 대한 저희 변경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22년도 결과를 분석을 했을 때 좀 더 업체의 불이익이 없고 그다음에 좀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22년도 결과로 좀 반영해서 기준안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이외에도 이 기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의견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정인 홈페이지에서 사전 의견 조회 공고 게시글이 있고, 여기에 기준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분한 설명을 보실 수 있으며 사전 의견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들에 대해서 좀 개별 의견이 있으신 경우는 이 의견서를 작성을 해줘서 저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외부 자문위원들을 모셔서 검토위원회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까지 심의를 해서 평가 기준안이 확정돼서 공고될 예정입니다. 제가 현장도 다니고 작년에 사전 의견 조회를 들어온 것도 좀 보면서 검토를 계속 해봤는데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시고 의견이 다르신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 상충적인 내용을 쓰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업체에서 의견을 좀 주시면 그걸 좀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의견을 좀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용역 이인의 평가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